안녕하세요, 수건도둑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 지인이 첫 차를 사는데 500에서 800만원 그 값으로 어떤 차를 사면 좋을까 해서 제가 몇 차량을 소개해줬는데 야, 이거 당일날 가서 바로 사오더라고요. 참 실행력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자면 제가 처음에는 수입차 쪽을 좀 추천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폭스바겐 골프 6세대 2.0 TDI, 이게 디젤인데 진짜 차도 끝내주게 잘 나가면서 속도가 막 230 이렇게 가도 차가 요동치질 않아. 정말 최고의 주행 성능을 보여주는 그런 명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첫 차니까 좀 수입차에 대한 부담이 있었나봐요. 물론 골프는 변속기는 굉장히 좋은 게 들어가는데 내구성도 정말 형편없는 그런 친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변속기 수리비 한 300만원 정도는 항상 갖고 있어야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친구인데요. 물론 정말 이 정도 덩치에 이만한 성능이 없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추천을 해줬었는데, 안타깝게도 조금 부담스럽다 해서 골프는 패스를 했고요. 그 다음은 이제 BMW 5 시리즈 F10인데 수건도둑님 1000만원인데요? 이거 어떻게 사요?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제 지인이 갖고 있는 차량 중에서 좀 사고차 싸게 나온 거, 그런 거 한 300만원짜리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300만원짜리 사서 소모품 교체랑 당장 바꿔야 되는 거 몇 가지 확 바꾸면 한 200만원 넘게 타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한 5, 600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또 차는 엄청 좋아. 요즘 신형 그랜저보다 주행 성능은 훨씬 좋아. 독일 차를 뜯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정말 그냥 알루미늄 바디에 뼈대도 엄청 튼튼해. 고속에서 안정감이 있어. 거기에 이 차량은 뭐 딱히 큰 고장도 거의 없어. 그냥 되게 기름만 넣고 타면 되는 그런 차량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똑같은 엔진이 들어간 3 시리즈를 타고 있지만 수리비 지금까지 한 38만원 들어갔나?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를 추천해줬는데 역시나 수입차라서 패스.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래서 결국엔 국산차를 좀 추천을 해줬는데, 처음에 물어본 게 아반떼 MD였거든요. 근데 아반떼 MD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GDI 엔진 그 결함의 끝판왕 AD보다 훨씬 더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또한 고속에서 차가 막 휘청휘청거려. 속도가 막 120, 130 가면 차가 막 뒤집어질라 그래. 그러한 안타까운 성능, 그런 것도 한몫을 했고, 두 번째로 물어봤던 게 쉐보레 크루즈인데, 물론 크루즈 차 굉장히 좋긴 한데 지금 제 지인도 몇 명 이걸 타거든요. 근데 제가 빌려서 타보면 타 변속기가 좀 이상해. 변속이 안 돼요. 막 가속도 안 되고 변속도 안 돼. 근데 크루즈 오너들은 그냥 원래 차가 그런 줄 알아. 좀 다른 차량들을 여러 개 타봤으면 아는데 변속기 쪽에 문제가 있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았다. 또한 저도 말리부를 탔었지만 소모품 교체 비용, 수리비 오히려 BMW로 넘어오니까 더 싸, 쉐보레보다. 그런 면이 있어서 얘는 그러한 변속기 문제 때문에 얘 또한 배제를 했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거, 내가 당장 소모품 몇 개만 바꿔서 큰 고장 없이, 그냥 뭐 자잘자잘한 고장 말고 큰 고장 없이 당분간 몇 년 탈 수 있는 차량, 그런 거라서 몇몇 분들은 예상을 하셨겠지만 기아 소울을 보여줬어요. 처음에 소울이 요 가솔린 1.6 있잖아요. 여기서도 GDI는 빼고 일반 1.6 가솔린 애들은 MPI 엔진이 들어가면서 내구성이 상당히 괜찮다, 큰 고장 없이 잘 탈 수 있는 차량이다. 거기에 가격도 봤을 때 키로수를 좀 낮게 잡아도 500만원대로 살 수 있다. 또한 장점이 이거 한 3년 타다 팔아도 못해도 막 350? 그 정도는 받고 팔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잔존 가치에서 우수한 친구, 큰 고장이 없는 친구, 덩치도 넉넉한 친구. 그리고 두 번째로 현대 엑센트라는 차량을 보여줬는데, 엑센트가 아반떼보다 하위 차량이거든요. 하지만 하체 세팅이 좀 더 단단하게 되어 있고 주행 성능도 아반떼보다 훨씬 좋아. 이거는 아반떼랑 이 차량을 비교해 보신 분들은 무조건 공감을 하실 거고요. 아반떼보다 미급차인데 아반떼보다 더 좋아? 원래 좀 말이 안 되는 건데, 아무튼 이 엑센트만은 아반떼보다 더 좋다. 물론 MD 기준이고요. 그런데 딱 이 하얀색 엑센트를 보자마자 차 괜찮다, 너무 예쁘다, 그래서 이걸로 보여달라 해서 이제 엑센트는 1.4 가솔린, 1.6 GDI 가솔린, 1.6 디젤, 이렇게 세 가지인데 1.6 가솔린은 GDI가 들어가면서 문제가 정말 많은 친구, 엔진 수리를 거의 필히 해야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친구고요. 엑센트 디젤은 연비가 정말 좋아. 막 그냥 밥 먹듯이 20km가 넘어. 특히 초반에 나오던 차량들은 자동 변속기 모델은 4단까지밖에 없는데 또 수동은 6단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연료 효율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그런 유류비 적으로 뽕을 뽑을 수 있는데, 그거는 좀 차를 좀 더 관심이 있게 보시는 분들, 수동 변속기에 재미를 느끼시는 분들, 그러신 분들에게만 좀 권장드리고, 연식이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유류비도 좋지만 그 막 소음, 진동, 디젤 특유의 좀 더 나가는 수리비,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해서 그냥 다 해타라고 탈 수 있는 차,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일만 바꿔도 당장 몇 년은 그냥 막 굴러가는 차, 그런 걸 원해서 1.4 가솔린 모델로 한번 봤는데요. 또 연식은 얘가 페이스리프트,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 변경이 2014년도인데 이때 아마 변속기가 4단에서 무단 변속기로 바뀌는 그런 점이
있었는데 당연히 개선품이다 보니까 차량의 가격은 더 나가고요. 그래서 웬만해선 조금 더 개선이 되고 4단 변속기는 확실히 좀 성능의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무단 변속기로 가면 출력이 뭐 100마력밖에 안 되지만 충분히 괜찮게 탈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지만 그 집 주변에 매매단지 있잖아요. 거기에 14년식 이상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12년식인가 샀던 것 같은데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리프트 이전 차량인 그러니까 10년도부터 13년도까지 보면 되는데 차량이 바뀌고 못해도 1년 정도는 좀 후에 봐야지. 처음에 나왔던 애들은 뭔가 좀 잘못 만든 게 있거든요. 그런 걸 패스하기 위해서 1년 정도 지난 2011년도부터 13년식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위트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이거는 페이스리프트 이후 차량의 그 해치백 있죠? 트렁크랑 2열이랑 일체형인 거 그런 친구라고 보시면 되고 가격은 같은 사양이면 해치백이라서 인기가 더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하다. 하지만 나중에 팔 때도 인기가 없어서 더 저렴하다. 하지만 소형차에 플러스 해치백 공간 활용성이 정말 좋기 때문에 나는 엉덩이가 좀 이상한 차가 싫어 이게 아니라면 14년식 이후 위트 모델도 정말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그냥 1.4 가솔린 이 친구를 알아볼 텐데 가격표는 2012년식 기준으로 크게 기본 등급 럭셔리와 최고 등급 프리미어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뭐 최고 등급이라 해서 그렇게까지 옵션 구성이 대단하게 추가되진 않지만 알루미늄 휠, 안개등, 일렬 열선, ABS, 블루투스 다시 보니까 좀 중요한 옵션들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은 아무튼 그 정도의 옵션이 추가되는 당시 한 100만원가량 더 비쌌던 최고 등급 프리미어로 봤고요. 여러분들 반드시 보셔야 하는 게 내 주변 지역에 차가 있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인천을 봤는데 확실히 다른 지역에는 차량이 거의 없다. 확실히 매매단지는 수원에 좀 크게 있는데 이제 제 지인은 인천 쪽으로 보다 보니까 매물이 그만큼 없어서 약간 더 가격대가 나가는 그런 차량을 구매했던 것 같네요. 물론 그냥 탁송으로 받아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차는 눈으로 보고 사야지. 한 번이라도 타봐야지. 중고차를 뭘 믿고 그냥 송으로 구매하지? 라는 생각도 많이 드네요. 일단 오늘은 인천과 경기 두 지역으로 해놓고 보도록 하죠. 차량의 리스트가 이렇게 7대가 나오는데요. 얘는 은색은 좀 별로, 은색, 얘는 하얀색인데 계약 중 해서 여기 하얀 친구 한 대만 남았거든요. 2011년식 42,000km 프리미어 등급 530만원 이 정도가 나오는데 총 비용을 두드려보니까 차량가 530, 여기에 취득세 및 기타 비용을 더해서 577만원 그리고 여기에 뭐 블랙박스 다시 해야 돼, 오일 바꿔서 나가야 돼, 뭐 그런 부분은 딜러분과 좀 타협을 해서 좀 저렴하게 하실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런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걸 가정했을 때 한 600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잡고 계산하시면 되고요. 보험 같은 경우도 차량을 갖고 올 때 무조건 들고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또 보험 들 비용도 생각해야 되고 갖고 오자마자 뭐 엔진 오일 말고도 미션 오일 그러니까 변속기 오일 한번 바꿔주면 좋겠죠. 그 친구도 뭐 몇십만원 하니까 그것도 계산해 놓고 보험 이력을 보자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1인 신조 첫 주인이 지금까지 쭉 탄 여러모로 조금 더 차량을 소중하게 느꼈을 그런 주인이 쭉 탔다. 물론 사고는 몇 번 있었지만 가격대 좀 나가는 건 라이트 정도 깨진 거, 뭐 범퍼 도장한 거 정말 큰 사고는 나지 않았을 것이다. 자질구레하게 뭐 여기 받고 저기 받고 해서 몇 번 칠했다. 그 정도로만 생각이 들고요. 성능 기록부를 보니까 역시나 여기 뭐 라이트 새 걸로 바꾸면 한 짝에 한 18만원 했었나? 그랬던 것 같고 휀더도 새로 칠했고 문짝도 칠했다. 범퍼도 새로 칠했을 것이다. 그 정도로 보이고요. 뼈는 큰 문제 없는 차량. 물론 여기 적혀있지 않아도 차주가 현금으로 수리했어. 그런 거는 직접 보기 전에 알 수 없는 부분. 밑에 보니까 누유도 없는 모습. 매매상에서 구매하는 차량은 한 달 2,000km까지 보험이 되니까 만약 성능 기록부와 다른 게 있다면 이거는 딜러에게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차량은 이렇게 생긴 뭔가 사진을 찍을 때 좀 흔들린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도로에서 너무나도 많이 봤을 그런 하얀 액센트인데요. 아반떼 MD를 닮았는데 약간 좀 덜 과격한 그런 느낌이 많이 나고 차를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땐 그냥 아반떼 운전면허 학원 그 차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만한 친구. 뒷모습도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많이 보셨을 그런 친구고요. 여기 지금 전구형 테일램프가 들어가 있는데 중고로 그 LED 테일램프 구하잖아요. 그런 거 한 8만원 하던데 그런 거 사다가 뭐 손재주 좋으시면 직접 바꾸시거나 아니면 뭐 맡기셔도 그렇게 비싸진 않으니까 좀 타시다가 기분 전환을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바꾸셔도 좋겠죠. 그리고 휠은 프리미어 등급이기 때문에 14인치 알로이 휠이 들어간다. 근데 뭐 14인치밖에 안 되니까 타이어값은 정말 저렴한 뭐 가성비 한국 타이어 키너지 이런 거로 바꾸면 한 30만원대 나오지 않을까. 내 짝 다 해도 그렇게 가성비 좋은 친구. 또한 이 친구는 GDI 방식과는 좀 성격이 다른 MPI 엔진이 들어가면서 성능이 좋진 않아. 근데 출력은 많이 아쉬워. 하지만
내구성은 많이 괜찮은 친구,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디젤에 비해서 연비가 아쉽다는 거지, 얘도 차가 작기 때문에 연비는 요즘 아반떼만큼 나올 것이다. 그리고 실내는 이렇게 생긴 운전면허 학원의 딱 그 차인데요. 첫 차주가 지금까지 쭉 관리했기 때문에 상태는 뭐 웬만해선 다 좋더라고요. 가격대가 좀 나가도 1인 신주 차량을 권장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이런 부분이고요. 계기판은 안타깝게도 그냥 단색, 그냥 딱 보여줄 것만 보여주는 그러한 계기판. 변속기 주변도 세월의 흔적은 있지만 막 어디 깨진 데는 없어. 플라스틱도 이 정도면 뭐 10년 된 차인데 깔끔하지? 라고 생각이 드는 정도. 기어봉은 정 마음에 안 드시면 얘는 아마 돌려서 빼는 방식일 텐데 마음에 드시는 디자인으로, 아니면 뭐 똑같은 거 사다가 끼우셔도 15,000원, 2만원 그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건 바꾸셔도 좋고, 차가 워낙 좀 연식에 비해서 깔끔해서 그 부분은 정말 좋네요. 그리고 뭐 시트도 약간의 구겨짐은 있지만 연식에 비해서 이 정도면 뭐 훌륭하죠. 대개 10년 정도 된 차량이면 여기 다 찢어져야 되는데 실물로 보지 않아서 정확하진 않지만 여기 뭐 도어 하단에도 크게 긁힌 곳 없고, 조수석 쪽도 정말 깨끗한, 거의 혼자서 차량을 운행하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 친구고요. 2열 역시 사용감도 거의 없고, 만약에 아이들이 탔던 차량이면 시트 뒤에 긁히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런 거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부분도 꼼꼼히 보셔야 되고, 뭐 하다못해 창문이 똑바로 올라가냐, 문고리가 멀쩡하냐, 트렁크가 제대로 열리냐,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꼼꼼히 보셔야 하는 부분. 또한 핸들은 가죽이 아니고 이게 좀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뭐 난 상관없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타셔도 되고, 좀 그런데 하시는 분들은 핸들 커버 씌우시면 되고, 핸들 커버 씌우면 뚱뚱해서 싫은데 하시는 분들은 여기 가죽 그 바느질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놓으면 한 2년 정도는 그래도 타니까 그런 거 하셔도 되고. 수건도둑님, 열선 없는 차량인데 열선 핸들로 바꾸면 되지 않나요? 그건 이제 이 핸들뿐만 아니라 여기 컬럼 쪽에도 열선 작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차량 값에 비해서 좀 공사가 크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였다면 이대로 탈 것 같네요. 그리고 세상에 11년 된 차인데 버튼이 이렇게 깨끗해? 물론 사이드미러 접는 거야 정말 많이 쓰는 거니까 그렇다 쳐도 제가 봤을 때 딱 이 사진만 보면 한 2년 3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생각이 드는 그 정도로 깔끔한 친구. 물론 스마트 키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사실. 여기 좀 까져 있는데 이거는 키 커버만 바꾸셔도 되고, 아니면 뭐 케이스를 끼셔도 되고, 또한 뭐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뭐 굉장히 느리고 보기에도 불편하고 그런 안타까움이 많기 때문에 그냥 후방 카메라 정도로만 만족을 하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에어컨은 프로토가 아니라 수동 에어컨이다. 열선 시트는 있다. 다행히 룸미러에 하이패스 기능이 들어간. 천장 상태를 보니까 비흡연자였던 것 같다. 담배 피신 분들은 확실히 여기 천장이 막 누렇거든요. 냄새도 나고. 당장은 냄새가 안 날 수 있어도 내가 차를 갖고 와서 1주 2주 이렇게 지나면 냄새가 막 올라온다. 제가 중고차 샀을 때 많이 그랬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뭐 그냥 세차 업자분들한테 맡기면 좀 확실하게 해주시긴 하는데 비용이 좀 크니까 실내 세정제 있잖아요. 그걸 이제 행주에다 묻혀갖고 막 닦으면 이게 좀 색도 빠지면서 여러 번 해주면 바로는 냄새가 안 빠져도 한 두세 번 하면 빠지거든요. 그렇게 관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비흡연자 차량을 사는 게 제일 좋겠죠. 그리고 트렁크도 이렇게 있는데 짐을 많이 실으신 분들은 여기 트렁크 캐치 부분이 굉장히 긁혀있는, 아무튼 뭐 이러한 내장재가 멀쩡한지, 하다못해 사고 차면 여기 몰딩 있잖아요. 이런 것도 막 너덜너덜 해갖고 트렁크 세게 닫으면 막 여기 벌어지고 떨어지고 난리도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사소한 점까지 보시고, 가장 중요한 건 트렁크가 제대로 열리고 닫히냐. 연식이 좀 되다 보면 여기 스프링 있잖아요, 트렁크. 그게 좀 이제 마팅해가 가면서 트렁크가 확 열리거나 트렁크가 잘 안 열리거나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그리고 약간이긴 하지만 역시나 여기 썬팅지가 좀 보라색으로 되어 있죠. 이건 뭐 검은색 필름으로 그냥 좀 가성비 좋은 거, 뭐 글라스틴드 펜더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뭐 한 대 하면 40만원 할까? 물론 썬팅은 선택사항이지만 여름에 차이가 굉장히 크고, 이거 보라색 제가 말 안 했으면 여러분들 잘 몰랐겠지만 이제 차들 볼 때마다 이런 보라색이 생각이 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엑센트 중고차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알아봤는데요. 이 차량에 대한 저 점수는 뭐 아이가 있는데 약간의 패밀리카의 그런 기능이 필요해 하시는 분들에게는 10점 만점에 한 4점. 근데 난 혼자 타는 차량이야, 조수석에만 가끔 사람이 타, 거의 그냥 출퇴근 용도야 하시는 분들에게는 10점 만점에 한 8.3점 정도 주고 싶은, 하지만 500만원이란 예산 안에서 선택해야 돼. 500만원 전후에서 살만한 차량을 좀 골랐으면 좋겠어. 그러한 가격 대비 성능을 봤을 때는 걔도 한 8.5점 정도 주고 싶은 그런 차량이네요. 이상 수건도둑이었습니다.